안녕하세요.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시안입니다. 오늘은 한국식용곤충연구소 김용욱 소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저는 한국식용곤충연구소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K1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욱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제 식용곤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식용곤충 하면 더듬이와 이런 눈, 이런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생각하거든요. 굼벵이나 귀뚜라미, 이거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곤충이 생김새가 인간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냥 식품의 한 종류이고 지금은 우리가 뭐 그 곤충을 막 더듬이가 있는 상태로 뭐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건 아니니까요. 네. 지금은 이제 식품공학이나 식품 가공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유용 성분만 우리가 따로 추출하고 정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콩 단백질이나 뭐 대두 단백질 같은 뭐 유청 단백질이나 이런 단백질 원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저처럼 식용곤충 정말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오늘 꽃교경제에서 식용곤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식용곤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. 지난해에는 원주 농어민의 날 행사에서 이런 식용곤충을 시식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식용곤충 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 단백질원으로서 거의 최상급 단백질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축산물에 비했을 때 약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질량 대비 단백질 함량은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식자재 중에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또 단백질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. 단백질 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. 뭐 펩타이드, 아미노산 같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기능성 물질들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식자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군요.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식용곤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먹을 수 있는 식용곤충은 약 한 1900종 정도가 됩니다. 그중에서 한국 내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종은 7종이고요. 그 7종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식품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곤충들을 이야기합니다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쌍별 귀뚜라미, 그 다음에 굼벵이라고 불리고 있는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, 그리고 갈색 거저리, 영문으로 미럼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누에, 번데기, 장수풍뎅이 애벌레, 메뚜기, 백강장까지 총 7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 그 곤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특종만 되는 게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들판에 막 나가셔서 막 잡으시면 안 되고요. 네. 메뚜기도 예를 들면 각시 메뚜기나 삼사 메뚜기 같은 다른 메뚜기 종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뱀 메뚜기만이 가능한 것이고요. 이유는 얘가 이제 종으로서 하나씩 등록이 되는 거고요. 예. 다른 종은 뭐 안전성 검사라든가 독성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다른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독성이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해하고 유용한 물질이 많은 곤충이 인정된 곤충들만 우리가 등록해서 먹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앞서서 이제 곤충을 사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? 한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한 840개 정도 농가가 지금 곤충을 사육하고 있고요, 인공적으로. 그리고 지금 아마 1000개 정도가 넘었을 겁니다. 사육하는 방법 자체가 워낙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. 그렇지만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적당한 그 온도, 약 한 25도에서 한 28도 정도 사이에 온도를 맞춰주면 곤충은 이제 교미를 해서 계속 번식을 시작하고요. 어떤 종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온도를 맞춰주면 출하 시기가 됐었을 때 낮은 온도를 맞춰주면 얘가 죽관하지 않고 잠듭니다. 그래서 그대로 출하 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다시 온도를 높여주면 다시 서서히 깨어나는 거죠. 그 상태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 시기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요. 농가에서 어떤 곤충을 좀 많이 사육을 하나요? 다 7종 다 지금 사육되고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뭐 전국적으로 7종 다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마다 분포도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. 또 그 많이 키우는 종이 있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키우는 종들은 역시 뭐 굼벵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수풍뎅이 애벌레 같은 경우도 많이 키웠고요. 지금은 갈색 거저리, 미럼이라고 하는 그 종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감염병에 다른 종들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 곤충들도 감염병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습니까? 있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이제 죽는 병이죠. 그죠? 이제 그 뭐 곰팡이균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러스균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곤충도. 특히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게 되면
폐사가 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곤충을 키울 때는 우리가 보통 격벽을 많이 두거나 또는 그 상자에 많이 키우거든요. 리빙 박스라고 하는.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뭐 이 박스 안에서 만약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폐사가 이루어지면 전체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박스에 들어있는 일부만 우리가 폐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. 그 이종 간에 발생하는 전염병이 있어서 아직까지 곤충은 우리 인간하고 메커니즘, 이 생체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틀린 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 전염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그런 이종 간에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. 식용 곤충을 이용한 요리가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식용곤충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조리법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뭐 기본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이제 1차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활용하시려면 그냥 그 곤충을 건조해서 건조한 곤충을 이제 분말화 시켜갖고 미세 분말화 시켜서 이제 뭐 반죽에 넣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거를 다른 성분들이랑 혼합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서 가공식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백질을 따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곤충이 갖고 있는 단백질만 따로 추출하고 정제하고 해갖고 단백질 분말이 만들어지는 거죠. 수용성이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만들어진 분말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단백질 액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면이면 면, 뭐 장이면 장, 뭐 심지어 뭐 국물, 뭐 조미, 뭐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식용 곤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.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농협가족 여러분, 지금까지 꽃기후경제 방송에서 식용 곤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꽃기후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꼭이요.